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정기 13년, 전력 11월 28일, 킹스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천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더 본부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한번 일어서봐요. 이 재미있는 옷을 이노석 권사가 오늘 입었어요. 보이십니까? 보이나? 보여요? 크리스마스 옷 입고 나왔습니다. 좀 더 잠깐만요. 조금 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안 보인다. 밑에는 트리도 있어요. 자, 사람들이 되게 주책 떤다고 그러겠습니다. 이쪽도 있고. 예. 아무튼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어제는 저 식구들이 그 생칠교회 와서 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좀 장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버님도 저 크리스마스 때는 좀 장식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왕께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뭘 안 하시냐면은 그 마리아 요세프 그런 인형을 세우고 뭐 예수님 인형을 두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버님께서 안 하셨답니다. 마구간 마구간의 그 장면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칠 교회를 구입했을 때 그때 창고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마구간 하기 위한 것이. 그건 이제 없앴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그 크리스마스 장식물은 생칠 교회에서 매년인가? 하여튼 매년 했어요. 매년 했어요. 네, 작년에도 했어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것은 뭐 이대왕께서 뭐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양떼 지키는 사람들, 하여튼 양머리들. 양머리. 네, 예. 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봐도 이것은 봄에 태어나신 것이지 이른 봄에 결코 겨울에 태어나신 게 아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왜 예수님 생일이 됐냐면은 그것은 그 전에 유럽에 있었던 잡교라고 그러나 하여튼 민속 종교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아무튼 간에 그때 박해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축제를 하니까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축제하자. 그냥 다른 뜻에서 축제하자.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 그러니까 동지의 한 3일 후인가? 내일이 동지죠. 내일 아마 22일인가? 그 올해는 동지인데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태양이 다시 살아났다. 축하하자. 그런 뜻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 아버님께서는 1월 4일인가? 1월 6일. 아버님께서는 6일이고 아버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을 3일. 하신 것은 저는 4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버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아버님도 6일이 아니고 1월 6일이 아니고 전력 1일 우리가 초하루에 아버님의 지시에 따라서 축하하고 그리고 그때 한국 정정궁의 현수막을 제가 확인했어요. 항상 잠부모님 생일도 초하루에 하셨어요. 1월 초하루에 원단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버님 하나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1월 1일에 축하를 합니다. 정식으로. 그러나 이제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축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예. 아버님이 1월 6일인 거 뭐 예수님도 1월 6일인가 봐. 4일이라니까 4일. 4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틀 차이 나네. 네. 그 아담은 1월 1일이고. 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아담 입장을 자리를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일을 1월 1일에 축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1월 1일에 축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이렇게 이대왕께서 천유국의 깃발을 꽂으신 5군데 날씨를 보는데 그것은 그 날씨라 우리가 관심 있는 것보다도 그 장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먼저 테네시 정평의 날씨를 보시면은 현재 기온이 딱 0도네요. 딱 0도입니다. 체감 기온도 딱 0도고요. 그런데 맑은 날씨입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11도까지 올라가고 약간 구름이 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3도까지 내려가고 밤늦게 비가 조금 오겠답니다. 뭐 체감 기온은 영하 1도. 그러니까 그렇게 춥진 않네요. 내일은 아침에 조금 비가 오겠습니다. 오겠다 그러네요. 그런데 내일 밤에서 금요일 아침까지 이제 눈이 약간 내리겠다네요. 1cm 정도 내릴 수 있답니다. 적설량이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천유궁 지역을 보면은 현재 기온이 영하 7도입니다. 테네시보다도 약간 춥네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내일 여기는 오후에 조금 눈이 내린답니다. 이번 주말에 좀 굉장히 춥다고 이제 뭐 춥다고 할까 눈도 오고 좀 난리가 나겠다 그러네요. 오늘은 4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영하 5도 그리고 내일 이렇게 4도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내일 좀 날씨가 별로네요. 그러면 이제 텍사스의 자유방석 캠프그라운드 거기가 현재 영하 1도, 텍사스로서는 굉장히 추운 날씨네요. 영하 1도고요. 그리고 12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는 5도, 내일 최고 기온이 9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굉장히 very windy래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네요. 좀 세게 분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순천은 어떠냐? 2도, 현재 기온이 2도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거기는 벌써 10시 넘었으니까 밤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 최고 기온이 0도 그렇게 되겠답니다. 그런데 뭐 날씨는 괜찮고 그리고 일본 군마현의 마에바시 군마현의 전전궁은 6도 그런데 21분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2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14도, 14도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레이더를 봐도 좀 일본에는 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지금 이것이 무슨 편이죠? 이것이 지금 참가정 편이네. 참가정 편 제2장 가정을 중심한 사랑의 법도 중에서 저는 큰 천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 부부끼리 아무리 정이 있게 산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들만 필요합니까? 아들, 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한테 아들, 딸 둘밖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두고 볼 때에 둘밖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답이 없네. 네, 없어. 아들을 두고 볼 때에 그에게는 누나가 필요하고 또 형이 필요합니다. 또 딸에게는 오빠가 필요하고 언니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남동생과 누이동생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있어야 되고 누나가 있어야 되고 남동생과 누이동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 봅시다. 예. 제가 영어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좌익 단체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 인구 멸종하겠네. 그러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제 알아요, 일론 머스크. 그전에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도 잘은 몰라요. 지금도 잘은 몰라요. 그 사람 아니에요? 뭐 산 사람. 그래, 못 산 네, 사람, 그 맞아. 트위터를 트위트 사장. 사장, 그리고 네. 테슬라 사장.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 알죠? 예, 예? 자동차. 예, 그 사장. 음, 그리고 스페이스X 들어봤어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스페이스X 사장. 예. 그리고 그 회사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호. 부호도 부호예요. 최근까지는 세계 그 뭐 제1의 갑부였는데 요새는 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돈에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어요. 그 사람은 애착이 없고.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것에 그런 거에 보람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삶의 거예요. 보람을.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는 그 교통 체증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LA 밑에다가 땅굴 파자.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 했어요. 다 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엄청난 뭐 북한에서 기술자를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사고 방식이 그래요. 사고 방식이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주 그리고- 쉽네요. 그리고 화성에다가 그 사람이 살게 하자. 화성에 가서 살자. 그래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기를 만들면 사는 거죠. 뭐 그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지금 원자가 이 지구성에서도 문제인데 그걸 왜 그 우주에다가 그 확산을 시켜요. 먼저 원자를 다 해결해 놓고 저 화성을 가든지 목성을 가든지 해야지. 뭐 지금 아무튼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아무튼 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받았어요. 뭐 인터뷰 많이 받지만.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던졌더니 인구의 격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왜냐면은 에리트라든가 좌파라든가 그 반대로 말하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다. 특히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먹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 뭐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그것을 이제 한 5억으로 줄이면 좋겠다. 뭐 이런 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또 그리고 또 찰스인가? 아무튼 영국 그 왕실의 사람들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라고 질문하면은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까지 실제 그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인구가 너무 많다. 근데 머스크는 인구가 너무 앞으로 갑자기 감소한다. 너무 감소할 것이다. 너무 갑자기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부를 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 뭐 너무 애를 많이 낳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산하 제한. 산하 제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잖아요. 이제 지금 애기 낳으면 돈 주잖아. 그렇죠. 얘기 나면 돈 줘요. 한국은 지금 OECD는 세계 가장 부자 나라 38개국인가 40국인가 나라인가 하나의 클럽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 38개에서 한국은 출산율이 가장 낮죠. 최근 그 통계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 평생을 통해서 평균 나는
IS가 1도 안 돼. 음. 하나도 안 돼. 0.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잖아요. 에이, 참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반려견 사업이 엄청 잘 되는 거. 거기 그 말 하지 말자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애기 낳아야지, 애기. 강아지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네. 네. 강아지가 우리 네. 문화를 상속해요? 우리 네. 가치를 상속해요? 네? 그 말도 하지 마. 예, 애기를 많이 낳아야지. 최하 3명 낳아야지. 최하 3명이고. 네, 그러니까 둘이서. 근데 여기서 네. 세봅시다. 이거 아들, 딸 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둘이고, 아들을 두고 볼 때 그에게는 누나, 그러니까 셋, 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넷, 또 딸에게는 오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5, 언니가 필요합니다. 6, 또 그들에게는 남동생, 7, 누이 동생, 9 필요합니다. 형님이 있어야 되고, 누나가 있어야 되고, 남동생. 그러니까 9을 낳아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은 9인 것 그런데 같아요. 맨 처음에 태어난 애는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걔가 누나가 필요하잖아요. 입양해와. 그 누나는 또 오빠 필요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사촌도 있어요. 사촌. 아, 사촌들이 있으면 되겠지. 예. 사촌이라도 많이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래. 근데 사촌도 없잖아. 지금 하나만 달랑 나니까. 그래. 참, 맞아. 보통 문제 아니야. 보통 문제가 그래서 안 나게?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혈통을 끊기 위한. 그러니까 축복 가정들은 그런 뭐 산화제야 뭐 그런 걸 그때 당시 아버님 말씀 봐도 산화제한 천만의 말씀이라고 좀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시절에 아버님 말씀을 봐도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런 말을 생각 안 하시지만 그건 다 무시하라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예? 굶어 죽는다? 그 괜찮다. 굶어 죽어도 괜찮다. 아니 그 해양 산업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바닷속을 개척하면 먹고 산다. 그렇죠. 얼마나 많아도. 바닷속에다가 그 나라를 건설하면 아무리 많아도 먹고 산대요. 자, 오늘 그 아버님 말씀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애기 많이 낳으라 그거네요.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러니까 애기 못 낳으시는 분들은 입양을 양자로 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4대 심정권을 그렇죠, 완성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뜻도 있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은 4대 심정권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날씨도 봤고 아버님 말씀도 봤는데 요새 제가 돌아가는 뉴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사실 어제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죠. 아베노믹스라고 오래전 한 10년 더 됐나요? 전에 아베 총상이 시작해가지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경제 정책이 일본은 금리를 얕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리고 그리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금리 0% 플러스 마이너스 0.25%라는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2022년에 들어와서 미국의 FRB,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거기서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서 인플레가 생겼다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FRB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몇 사람이나 고용하는지 아세요? 예?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박사학위를 많이 고용하는 것이 미국의 FRB라고 그래요. 예. 그 FRB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400명 조금 넘게, a little more than 400명을 좀 넘게 그 박사학위 가진 사람, PhD 가진 사람을 고용한대요. 그런데
박사학위 가장 많은 박사학위 가장 많은 박사들이 모인 그 곳에서 미국의 경제를 말하자면은 중앙 통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 자, 그 중앙 통제 경제는 소련에서도 실패했고, 그 모든 사회주의 나라에서 실패했고, 중국도 그동안 잘 하다가 요새 좀 뭐 불안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제일 잘하지. 그런데 만세. 그런데 미국의 이 400 박사 선생님들은 400명 박사 선생님들은 우리야말로 이제 미국 경제를 잘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뭐 박사 학위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잘났다 이거지. 그렇죠. 월급도 많이 받겠죠. 몇 억씩, 네. 몇 억 원씩. 그런데 작년에 인플레가 조금 시작하니까 이 박사 400명 선생님들이 그때 제롬 파워 그 총재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그냥 이건 뭐 이제 공급 루트에 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조금 그러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올해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8점 얼마까지 그거 공식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숫자는 그 배가 조금 더 넘어요. 예. 왜냐면은 그 인플레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난 80년대 한 40년 전에 바꿨어요. 그때까지 그 이전에 쓰던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그 8점 얼마가 아니었고 그냥 15% 이상이었어요. 그 인플레가. 더블이었어요. 근데 그때 80년대에 왜 바꿨냐면은 그때도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걸 안 된다 해서 인플레를 줄일 수 없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이 사기놈들이. 그게 무슨 하여튼 아이고. 그래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네. 그래서 사실을 은폐하는 거야.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뭐 8점 얼마 아니지. 뭐 우리는 체감으로 알잖아. 가서 직접 시장 가서 그렇죠. 물건 사잖아 맨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요새는 좀 줄고 있어요. 11월에는 뭐 7.1%인가 그럴 때 한다는데 그 공식 통계가 그렇고 그것도 이제 아직은 10%를 훨씬 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미국 경제를 뭐 잘난 척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사실은 시장 경제, 자유시장의 기능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900 헌법에는 중앙은행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 자체가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미국도 뭐 옛날부터 중앙은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중앙은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가 그게 유럽의 영국은행에 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70년간은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할 때도 중앙은행이 없었고 이제 대륙횡단 철도를 만들 때도 중앙은행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할 때도 중앙은행이 없었고 그때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들은 다 이제 자유시장의 기능에 따라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부자들이 모여서 중앙은행을 자기들의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식은 자기들 다 나눠 먹고. 그런데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곧바로 미국이 제1차 전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20년대에는 30년대 대공황이 생겼고 중앙은행이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중앙은행의
역기능으로 부작용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동안 0% 플러스 마이너스 0.25라는 그 정책을 유지하다가 어제 새벽에 그것을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변동폭을 0.5로 바꿨어요. 0.25에서 0.5로 바꿨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바보로 알아? 누구 바보를 알아? 사실 그 일본 은행 총재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받으면서 기자가 만일 변동폭을 올리면은 그것은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참나 뭐 하는 거야 그때는 진짜? 그렇다고 대답을 해놓고서는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백성들을 갖고 놀아 아주 놀려. 그런데 그 일본 은행이 그렇게 하니까 세계 그 주요국들의 이제 그 채권이 영향 미치는 다 이제 올랐어요. 어제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각 정부에서 그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데 요새는 정부들이 뭐 세금으로 그냥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가 없어요. 다 돈 빌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더 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경우도 지금 올랐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칠 전부터 가나가 며칠 전에 우리는 패자라식으로 나왔어요. 못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IMF가 지금 가나에 들어가서 뭐 좀 하고 있어. 옛날에 한국에 들어간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파산 신청, 파국 신청. 예. 미국도 말이죠. 지금 그 국제에 대한 금리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미국의 연방 예산에 좀 있으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은 가장 큰 항목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은 돈. 그러니까 국방비보다도 많고, 예? 무슨 국민연금보다도 많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곧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금 내는 것이 다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다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빌린 돈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2023년은 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또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죽어라 하는 거. 네. 미국은 지금 그 백인들은 인구가 줄고 그런데 특히 중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구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년은 뭐 희망의 새해라고 하고 싶은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013년에 있었던 그 배신 때문에 계속 심판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여튼 가능하면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돈, 은행에 있는 돈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또 수요 킹스부터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빨리 준비하겠습니다.